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부터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생물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두 번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읽은 학습 목표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체의 구성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명체는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정의를 살펴보자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고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며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 기능을 나타낸 것이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볼 건데요. 그럼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가지고 와봤을 때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이 필요할 거고 이러한 막이 상피세포가 모여 상피조직을 이루게 되면 막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 또 심장이 뛰기 위해선 근육이 필요하겠죠. 이런 근육들이 근육세포들이 모여 근육조직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심장을 뛸 수 있게 하는 근육을 만들게 되고 또 뇌에서 우리 심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서 신호를 받아야겠죠. 이런 신호를 받기 위해선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심장은 피가 흐르게 되는 중심 통로죠. 이러한 피를 흐르게 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적혈구가 모여서 결합조직을 이루게 되면 이런 혈관 통로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장이 고유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순환이라는 고유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순환을 하는 역할들을 모두 모아서 순환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외에도 배설계, 호흡계 등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모이게 되면 비로소 하나의 사람이라는 개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식물도 살펴보게 되자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식물도 똑같이 나무, 잎, 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막 같은 잎 같은 경우 잎을 감싸고 있는 막이라는 표피세포가 모여서 표피조직이 이루게 되면 막이 되고 또 물관과 체관 같은 세포들이 모여 물관, 체관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간다발 조직계, 우리 식물에 물을 통로로 만들게 되는 간다발 조직계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꽃, 잎, 줄기, 뿌리 같은 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비로소 나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두 이해하였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네 가지로 나눠졌지만 동물과 식물로 나눠봤을 때는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고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러한 기관계와 조직계는 식물과 동물에만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와 함께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그럼 두 번째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5초간 시간을 줄 테니 사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번갈아 보면서 5초간 자세히 뚫어져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5초 줄게요. 다 잘 관찰하였나요?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소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골지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차이점도 발견하였나요? 차이점을 발견한 친구들은 관찰력이 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식물세포에만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었고 에포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찰했던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핵막은 이중막을 구성하고 있고요. 핵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전물질인 DNA가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며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가장 진한 부분에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전물질이란 것은 앞에서 보았던 DNA가 되겠고요. 또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핵막은 이중막이고 또 핵막에 핵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질의 출입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포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식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게 핵이면 소포체는 주로 핵과 붙어서 주름진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종류로는 거친 면 소포체와 매끈 면 소포체로 나눠지고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 합성 또한 하게 되는데요. 소포체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런 소포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포체는 조면 소포체와 할면 소포체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조면 소포체를 살펴보자면 동일한 말로 거친 면 소포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거친 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으며 리보솜으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거친 면 소포체는 오돌도돌하게 리보솜이 붙어져 있죠. 이렇게 리보솜이 오돌도돌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해서 거친 면 소포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할면 소포체는 살펴보자면 할면 소포체는 매끈 면 소포체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리보솜은 없으며 지질의 합성이나 탄수화물의 합성 및 변형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포 내 작용에 필요한 칼슘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화면 소포체도 옆에 사진을 통해 보자면 매끈면 소포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때 리보솜이 거친 면 소포체와는 다르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오돌도돌하지 않아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보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보솜은 막이 없으며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리보솜 또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짓게 되는데요.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게 되어 부착 리보솜이라고 부르며 세포질에 떠다니는 리보솜은 자유 리보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세포질에 떠다니는 리보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리보솜은 자유 리보솜, 붙어있는 리보솜은 부착 리보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골지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골지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게 핵이면 핵과
소포체는 붙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주름진 소포체가 붙어 있으면 소포체 다음으로 여기 주름진 모양으로 골지체가 분포하게 되는데요. 골지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이해하였나요? 그 다음 세포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싼 막으로 세포를 바깥 환경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포막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선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은 첫 번째로 DNA를 RNA 형태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핵에서 봤던 진한 부분 있죠. 이 진한 부분에서 DNA를 RNA 형태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RNA는 한 가닥으로 나오게 되면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소포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포체에 붙어있던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단백질들이 거치면 소포체와 저면 소포체를 지나가게 되면서 소낭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낭이라는 것은 작은 주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물건을 담듯이 이렇게 작은 주머니로 형태로 단백질을 담아서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단백질을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소포체 다음엔 우리가 아까 골지체가 있다고 선생님이 했죠. 이렇게 골지체를 통해서 소낭을 분비하게 됩니다. 세포 질로 소낭을 분비하게 되면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세포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세포 소낭이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이렇게 소낭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입구는 없어지고 이 안에 있던 단백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여섯 번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토콘드리아는 둥근 막대 모양으로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때 산소는 흡수하고 CO2는 방출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는 외막, 내막, 막사의 공간 기질을 설명해 놨는데 모식도로 한번 더 그려보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라고 했죠. 둥근 막대 모양의 이중막 구조를 했을 때 이 바깥 부분이 외막 되겠고 그리고 내막 안쪽이 내막이 되겠고 내막은 주름지 모양으로 보통 그립니다. 그리고 안 사이는 기질이 되겠죠. 기질이 되겠고 요 사이 공간이 막간간이 되겠죠.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모식도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 다음으로 일곱 번째 엽록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엽록체는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강합성이 일어나 포도당을 합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옆에 사진으로 엽록체의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이걸 사진과 다르게 모식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엽록체는 둥글게 이중막을 그려주고 안에 10원짜리 동전이 여러 개 쌓여있는 것을 그려주게 되면 이게 엽록체의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표기를 하면 이 밖이 외막, 안쪽에 있는 막이 내막이 되겠고 이렇게 동전 쌓인 것을 틸라코이드라고 부르며 밖에 기질 같은 것을 스트로마라고 우리는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다음으로 여덟 번째 세포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으며 세포를 싸서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포벽은 우리 집을 지을 때 바깥 외관,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벽돌로 집을 쌓으면 집을 짓고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집의 형태를 유지하여 우리가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 주죠. 그걸 우리는 세포에서는 세포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앞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배웠다면 그에 해당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갱념 중에 하나가 엽록체가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세포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섭취한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우리가 외부로부터 산소 같은 것을 당 같은 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엽록체 같은 경우 선생님이 엽록까지만 쓸게요. 엽록체 같은 경우 비대던지를 모아서 당을 만들게 되는 것을 엽록체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식물에서는 저장된 당을 분해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세포에는 엽록체만 있다며 미토콘드리아는 동물, 식물 모두에게 있다고 꼭꼭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9번째 액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액포는 식물세포 내에서 많이 발견되며 성숙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숙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한다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살인 액포와 10살 먹은 액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폐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한 살인 액포가 노폐물을 조금만 저장한다면 10살은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노폐물을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크게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포의 소기관은 우리가 세포막, 세포벽을 살펴보았고요. 세포 내 소기관으로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드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호에 맞는 각각의 명칭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A, B, C, D, E, F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어보았나요? 문제가 아주 쉬웠죠? 그럼 A부터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A는 뭐였나요? A는 리보솜이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리보솜은 이렇게 떠다니는 리보솜도 있고 소포체에 붙어있는
부착 리보솜도 있다고 했죠. 이 소포치에 붙어 있는 게 가장 큰 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A는 리보솜이고 그럼 B는 어떤 건가요?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속인간인 핵이고 C는 소포트 옆에 붙어 있는 골지체고 D는 식물세포죠. D에 있는 건 식물세포에서만 보이고 있는 세포벽. E는 옆에 동물세포에서도 있죠. 똑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는 미토콘드리아, F는 엽록체입니다. E와 F는 절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